본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2월은 설 연휴가 껴서 일하는 날이 적으니까 수출 데이터는 뭐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지. 계절적인 거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어. 시장의 생각도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생각이 어쩌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그 안일했던 생각을 완전히 박살내드릴 겁니다. 시장의 상식을 깨는 진짜 데이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년차 퀀트 전략가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헤드라인만 쓱 훑어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숫자들 행간에 숨겨진 거대한 흐름을 짚어드리는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이 아주 따끈따끈한 수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요, 이렇습니다. 먼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데이터의 반전부터 확인할 거고요. 그 중심에 있는 AI 반도체, 그리고 인프라, 또 K 소비재라는 세 개의 엔진을 차례대로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실전 전략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왜 모두가 부진할 거라고 예상했던 이 2월 데이터가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을까요?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숫자죠.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업일 수가 작년보다 2.5일이나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14.9%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그냥 뭐 경기가 좀 좋네, 이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체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레벨업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도 이런 데이터는 정말 드뭅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끈 엔진이 대체 뭘까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불을 붙인 반도체 슈퍼사이클. 둘째, 그 AI를 뒷받침하는 거대한 인프라. 그리고 셋째, 이 둘과는 완전히 별개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K 소비재. 이 세 개 기동이 지금 한국 경제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다들 HBM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돈의 흐름은 사실 그 너머에 있거든요. 반도체 패권의 진짜 속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현재 주력인 HBM3와 차세대 HBM4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일 겁니다. 데이터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고속도로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이 인터페이스가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정확히 2배가 넓어집니다. 가격도 $700 이상으로 껑충 뛰고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가치 자체가 재평가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노무라 같은 글로벌 IB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9만 원까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이번 데이터에서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기업용 SSD, ESSD의 폭발적인 증가세입니다. 아니, 불과 20일 만에 1월 전체 수출액의 81%를 해치웠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AI가 이제 연구실에서 모두를 훈련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지속적인 시장이 열렸다는 신호죠. 이건 정말 거대한 흐름의 변화고 HBM 관련주만 쳐다보던 투자자들은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도미노가 쓰러지는 거예요. AI 서버 수요가 터지니까 HBM이란 ESSD가 없어서 못 팔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 가격이 치솟는 선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서 주목할 게 AI 서버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CCL. 동박적 찐판인데 이 가격이 불과 한 달 만에 12.6%나 급등했습니다. 이 흐름을 읽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디지털 세상에서 AI 혁명이 막 일어나면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의 부활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와, 진짜 경이롭지 않습니까?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으니까 해저 케이블 수출이 145%나 폭증하고요. 전 세계가 자원 확보 전쟁을 벌이니까 굴착기 수출이 86%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운송의 핵심 셔틀 탱커는 단 20일 만에 1조 3천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하드웨어 르네상스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이 셔틀 탱커라는 게 그냥 배가 아니에요.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양 플랜트랑 부딪히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로 위치를 제어하면서 원유를 옮겨야 하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아무나 못 만드니까 마진이 엄청나게 높죠. 이걸 삼성중공업이 거의 독식하고 있는데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 수주가 터진다는 건 조산업 사이클이 단순히 양으로만 팽창하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금까지 AI와 인프라라는 거대한 축을 봤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결의 성장 동력, 바로 K브랜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삼양식품이 미국에서 불닭볶음면 가격을 10%나 올렸는데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었어요. 경제학 교과서를 그냥 찢어버리는 현상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K푸드가 더 이상 아시안 마켓의 별미가 아니라 월마트, 코스트코 진열대의 필수품이 됐다는 뜻이고요. 이건 바로 그 무섭다는 가격 결정력을 확보했다는 증거입니다. 투자자에게 이 가격 결정력은 기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성벽, 즉 해자나 다름없습니다. 화장품은 더 극적이에요. 이 도넛 차트 좀 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50%를 넘던 중국 비중이 15%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미국과 유럽이 완벽하게 메웠죠. 특히 미국 수출은 64%, 영국은 무려 102%가 폭증했습니다. 과거에 중국 리스크 한마디에 주가가 휘청이던 K뷰티가 이제 서구 시장을 장악하면서 완벽하게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겁니다. 이게 투자자 관점에선 어떤 의미냐면 이 기업들의 리스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물론 개별 브랜드들도 잘하고 있지만 제 눈에는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EM, ODM,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회사들이죠. 골드러시 때 금을 캐던 사람보다 청바지랑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큰 부자가 된 것처럼 수많은 인디 브랜드들의 성공을 뒤에서 지원하는 이 플랫폼 기업들이야말로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승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결론은 바로 바벨 전략입니다. 엮기 아시죠? 양 끝에 무거운 원판을 다는 것처럼 포트폴리오 한쪽에는 AI와 인프라처럼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공격적인 자산을 담고요. 다른 한쪽에는 경기를 별로 안 타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K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자산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구조적인 성장의 과실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실행 계획입니다. 첫째, 바벨 전략으로 균형을 잡으십시오. 둘째, 갑작스러운 악재로 시장이 출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오히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눌림목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어떤 섹터를 보시든 미국 시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나 삼양식품 같은 스타 선수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숨은 강자들에게도 꼭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20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단기적인 뉴스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AI, 인프라, K브랜드라는 이 거대한 파도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투자의 본질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폭발적인 AI와 인프라, 그리고 꾸준하고 강력한 K브랜드. 여러분이 보시기에 2026년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쪽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끝까지 살아남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세상을 보는 눈을 한 뼘이라도 더 넓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분석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